다가구는 50개 호실 정도를 명도를 제가 직접 했거든요. 저희 수강생부 도와준 것까지 하면은 수백 건 정도 되죠. 그런데 저는 딱 한 분한테만 드렸어요. 임차인 분들이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 비용보다는 점유자분께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최대한 우리가 양보를 좀 해드리는 방향을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반드시 이사 비용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걸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윈윈 전략이네요. 그럼요. 서로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네, 안녕하세요. 명도할 때 돈이 든다던데 정확히 이게 뭔가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 간 상태에서 빈집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점유자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협의를 해서 이사를 조율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경매가 나온 거라고 하면 소유자분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경매가 나온 경우들도 있을 거고, 임차인분이 임차 계약해서 거주하실 수도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근데 임차인분들 입장은 계약 기간이라는 게 또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나가라고 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서 또 경매가 나온 것도 있고, 이사 관련해서 좀 협의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결국에 안 되게 되면 내가 소유권을 이전 취득을 했지만 집을 강제적으로 문을 따서 집을 뺄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또 시간도 걸리고요, 비용도 또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기존에 거주하고 계셨더라면 무조건 경매 낙찰되면 이사를 나가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적으로 나갈 필요는 없어요. 특히나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19가구까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19가구에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월요일은 201호에서 자고 화요일은 202호에서 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고, 결국에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도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호실에서 우리가 월세 임대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임대를 또 주거든요. 꼭 명도를 하지 않더라도 재계약으로 해서 협상을 또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이사비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이사비를 꼭 줘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케이스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입찰하기 전에 미리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죠. 우리가 일부러 입찰하기 전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만나서 파악할 수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입찰하기 전에 내가 낙찰 대금을 납부를 하면 법원에서는 배당이라는 걸 해주거든요. 그 보증금을 또 나눠준다라는 의미예요. 배당을 받는 임차인분들도 있을 거고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분들도 있을 건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PD님이 전세 1억을 들어왔어요. 경매가 나와서 1억을 전부 다 배당을 받게 돼요. 그럼 어때요? 땡큐. 그쵸. 사실 뭐 큰 부담감은 없죠. 근데 내가 1억인데 1억을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러면 사실 진짜 갈 데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전세금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분들은 보편적으로 명도를 할 때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시는 임차인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비용을 주실 필요 없고요.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을 해서 드리고 원활하게 협의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사비는 얼마를 줘야 되나요? 보통 저는 평당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잡습니다. 뭐 10만 원이면 사실 뭐 원룸 같은 경우가 한 6, 7평 정도 되거든요. 6, 70 정도. 한 가구당 그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러프하게 잡으면 전 가구 수를 다 평수를 곱해가지고 명도 비용을 산출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산정을 했을 경우에는 입찰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낙찰 확률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으시는 분, 그 호실이 몇 톤지, 그리고 우리가 평수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명도 비용을 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주님은 이제까지 명도비를 계속해서 그렇게 주고 계셨던 거네요? 다가구는 50개 호실 정도를 명도를 제가 직접 했거든요. 저희 수강생부 도와준 것까지 하면은 수백 건 정도 되죠. 그런데 일단 저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딱 한 분한테만 드렸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제가 입찰가를 산정을 할 때 명도 비용을 산출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월세 수익률 같은 것도 계산을 할 때 좀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명도 비용을 할 때는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야 되고, 근데 너무 러프하게 잡으면 입찰가에서 또 반영이 되니까 안 되고, 그 정도 상태에서 낙찰을 받고 나서 최대한 이사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한 건만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임차인분들이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 비용보다는 기간이 더 필요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경매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사 가야 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집을 알아보고 바로 계약을 하고 이삿짐센터 예약 잡아놓고 바로 이사를 간다라는 게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정도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이 마음에 들었는데 공실이면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거기 또 임차인분이 또 사실 수도 있고 소유자분이 또 사실 수도 있고 이사 계획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비용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시간적인 문제가 굉장히 또 크죠. 그래서 저는 비용을 더 들이지 않고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들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명도 비용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면은 사실상 그 계약은
거는 새로운 소유자와의 계약이잖아요. 그럼 월세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월세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대부분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 치기 전에 50% 이상은 다 명도를 끝내요. 그러니까 명도를 끝낸다라는 게 다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전에 끝나고요. 근데 방금 PD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소유권 이전 이후까지도 길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월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시세대로 그대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저희가 또 다 받을 수도 없고, 기간을 좀 넉넉하게 들이면서 월세 비용을 좀 더 깎아서 조율하거나 협의를 또 진행을 하죠. 사실상 이사 비용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100%의 월세를 다 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명도도 좀 수월하게도 하고 협조도 잘 되고 이사 비용도 나가지 않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한 80% 정도는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한 달 반 동안 보통 시간이 있거든요. 잔금 기한까지. 잔금 기한까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제 잔금을 치렀으니까 이제 한번 명도를 해볼까? 그러면 이미 기간도 너무 오래 소요가 되기도 하고, 자금을 또 빠듯하게 계획을 세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출을 또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1, 2억 받은 게 아니거든요. 많이 받으신 분들은 10억, 11억 받은 경우도 많아요. 그럼 10억에 대한 이자를 또 내야 되니까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조급해지고, 그럼 결국에는 또 조율도 안 되고 이제 또 언성만 높여지면서 또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특별한 기술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부분들을 지금 액션을 취해야 되고 점유자분께서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최대한 우리가 양보를 좀 해드리는 방향을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반드시 이사 비용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걸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윈윈 전략이네요. 그럼요. 서로 좋은 거죠.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할 때는 이사 비용이 또 반드시 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다가구주택은 또 명도도 어렵고 가구 수도 많고 이사 비용을 다 주고 나면 사실상 월세 받아도 남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 가구 수가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명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입장이 한번 대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경매가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강제 집행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그때 낙찰자분은 아예 협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기간도 협의가 없고요, 뭐 비용적인 협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하게 이사 비용을 청구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삿짐센터를 부를 때 그래도 100만 원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도 피해보고 저도 피해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지사지나 그 임차인분, 점유자분들의 입장을 더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명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입장도 좀 바꿔가면서 그 임차인분께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다가구주택 경매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가구주택 경매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 세미나에 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다가구주택 명도 필살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단톡방에 입장해주시면 제가 라이브 세미나 일정 잡히는 대로 단톡방에 공지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